지난 시간에 이어서 20개의 구문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의 그리고, 그래서까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11개에서 30개까지 20개의 유형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으로 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회화에서는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앞에 말과 뒷말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걸 표현해주는 접속사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확장해 나갈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전치사를 접속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 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한국어 표현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일했습니다. 열심히. 그러므로 그 사람은 받아야만 합니다. 그 상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항상 생각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12번째 문형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첨가해주는 말 그림으로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의 문장 구조입니다. 한국어식 표현으로는 내 친구가 그 컴퓨터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거를 영어 우선으로 다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내 친구가 망가뜨렸습니다. 그 컴퓨터를. 그러므로 그 친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라고 되겠죠.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를 영어식 우선으로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리고 떠올려야 되는 것은 주어 동사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형태가 주어 동사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가 그 다음으로 단순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특히나 이 주어 동사 목적어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처음에는 연습을 하시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접근해 가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볼게요. 13번째 보면 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사용하는 거는 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어에서는 when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when이나 또는 동일성을 나타내는 as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로 사용될 때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때라고만 하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가 방문했을 때에 우리 집을. 이 표현을 보면 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요.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식 어순으로 놓으면 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때는 그가 방문했을 당시를 말하는데요. 또는 그가 방문했을 당시 우리 집을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때는 그가 방문했을 당시 우리 집을. 됐나요? 자, 그 다음 14번째 갑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첨가해주는 말이 나오고 때에 관련된 이야기와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그곳에서. 이거를 영어로 된 거를 한국어식으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나는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도서관에서. 때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그곳에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이 좀 뻑뻑하다고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말에서는 그가 방문했을 때라고 해서 접속사가 뒤로 빠집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때 이 때를 나타내는 이 접속사는 반드시 앞에 사용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쉬웠어요. 그죠? 그리고도 그렇고 그러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들은 서로 동일한 내용들이 배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절, 접속사, 주절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부터 보여지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절과 종속절을 표현할 때 그 종속절을 이끌고 나오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속절을 이끌고 나오는 접속사의 경우에는 한국어에 모두가 뒤에 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뒤에 놓고 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The accident happened when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로 연습을 할 때 때라는 부분을 먼저 앞으로 보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when the accident happened. 그래서 때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하고 영어에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는 13번부터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30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뻑뻑하더라도 이게 두 언어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구나. 두 번째는 뭐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어식으로 맞추어서 영어를 해버리게 되면 when은 제일 뒤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에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영어의 before에 해당하는 이전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시간의 개념은 시간과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넘어갈 건데요. 자, 15번째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첨가 형태의 이전입니다. 얼음이 아주 꽁꽁 얼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요. 영어식 어순으로 하면 얼음이 얼었습니다. 아주 꽁꽁. 이전에요. 겨울이 오는 것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얼음이 얼었습니다. 아주 꽁꽁. 이전에 겨울이 오는 것이. 이때 이전에라는 말이 좀 뻑뻑하면 여러분들이 요라는 걸 붙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요.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말로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존칭어로 할 때 훨씬 더 글이 매끄럽게 가요. 그건 우리말이 지니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에서 나는 차이점인데요. 자, 일단 16번째 가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첨가 그리고 이전에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말 어순으로는 우리는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요. 자, 영어식 어순으로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손을 비누로. 이전에요. 우리가 먹기, 밥을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손을 비누로. 이전에요. 우리가 먹는 또는 우리가 먹기, 밥을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방금은 이전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전의 반대말은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영어에서 after에 해당하는 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구문인데요. 주어 동사 첨가 이후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자, 우리말 어순으로는 우리는 잠시 쉬었습니다. 우리가 그 작업을 끝낸 이후에요. 됐죠? 자, 영어식 어순으로 나와보겠습니다. 우리는 쉬었습니다. 잠시요. 이후에요. 우리가 끝내고 그 작업을. 됐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쉬었습니다. 잠시. 이후에요. 우리가 끝낸 그 작업을 또는 우리가 끝내고서 그 작업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째 똑같이 이후에라고 하는 접속사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말로 어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보통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식 어순으로 한국어를 가지고 영어식 어순을 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겠지만 첨가해주는 말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빼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부터 먼저 나와라. 왜냐? 여러분들이 일정량의 이제 학습 과정이 지나가게 되고 머리에서 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확고하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는 옮겨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뇌 속에 영어식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뇌신경망의 형성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영어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 동사 말고 다른 말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이 과정이 넘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또는 그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죠. 자, 이번에는 이후라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낼 때 이유를 씁니다. 이유는 뭐뭐 하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 있죠. 그래서 19번째 주어 동사 첨가 이유를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as 또는 because 또는 for 때에 따라서는 since까지도 사용 가능한데요. 단지 그런 것만 있다는 것만 한번 듣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어순으로 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접속사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은 뒤로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또다시 늦었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혔기 때문에요. 이거를 보통 우리말에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다시 늦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주어 동사 어순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어순입니다. 그 사람은 늦었습니다. 또다시. 이유는요, 차가 막혀서요. 너무 많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람은 늦었습니다. 또다시. 이유는요, 차가 막혀서요. 너무 많이. 자, 20번째 갑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첨가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나는 2개월 동안 용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우리말 어순입니다. 방금 한 건요. 자, 영어식 어순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용돈을 2개월 동안. 이유는 부모님의 사업이 되지 않아서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용돈을 2개월 동안. 이유는요, 부모님들의 사업이 되지 않아서요. 21번째 갑니다. 영어에서는 while이라는 표현인데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으로 여러분들이 종종 알고 있는데요. 이 while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어떻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TV에 A라는 방송과 B라는 방송이 두 개가 나오면 A라는 방송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B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때 한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시 한 편, 두 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썰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고 이쪽은 이렇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다 이런 표현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말 어순으로 한번 사용된 걸 보겠습니다. 21번째입니다. 주어 동사 첨가 형태 그리고 한편으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된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침대에 자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은 침대에 자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되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가도 되겠죠? 자, 이건 앞에서 놓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영어식 어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한편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자, 그 다음에 22번째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첨가 형태인데요. 한편으로는 접속사로 사용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이 나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머릿속에. 자, 요 한편으로는 이라고 하는 이 while에 해당하는 이 접속사는 한국어와 상당히 또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3번째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지금 22번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접속사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23번째부터 해가지고는 4가지 형태의 패턴이 나올 건데요. 그 패턴은 이제 동사가 한 개 더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쓸 때,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 하면서, 요 말이 많이 사용이 되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렇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리 그래도,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라는 것까지 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은 기존에는 접속사를 사용을 했고, 여기 지금 2가지 형태는 일반적으로 부정사라던가 아니면 do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문법 용어는 빼겠습니다. 그냥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하나와 뭐뭐 하기 위해서 하나, 요 2가지를 더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접속사를 2개 활용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라고 하는 그 2가지 표현을 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의 문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3번째입니다. 조동사, 첨가해주는 말,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나는, 잘 들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들과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들과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어식 어순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일찍 올라가려고요. 올라가기 위해서요. 그 산에 나의 친구들과. 됐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일찍요. 올라가려고요. 그 산에 나의 친구들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4번째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첨가 형태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목적성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학습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학습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영어식 어순으로 다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전시켰습니다. 학습 방법을요. 도와주려고요. 학습자를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전시켰습니다. 학습 방법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학습자를요. 25번째, 26번째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주 크게 음악을 들으면서 강둑을 따라서 뛰었습니다. 나는 아주 크게 음악을 들으면서 강둑을 따라서 뛰었습니다. 자, 영어 어순으로 살펴볼까요? 나는 뛰었습니다. 강둑을 따라서요. 들으면서 음악을 아주 크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뛰었습니다. 강둑을 따라서 들으면서요. 음악을 아주 크게.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첨가의 형태의 하면서가 붙은 거를 보겠습니다. 나는 보트를 타고 가면서 아름다운 광경을 봤습니다. 나는 보트를 타고 가면서 아름다운 광경을 봤습니다. 자, 영어식 어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을요. 타고 가면서 보트를. 나는 봤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을요. 타고 가면서 보트를. 27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이라는 표현과 아무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첨가 형태의 만약이 붙은 경우입니다. 만약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만약 농사가 오래 잘 되지 않으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만약 농사가 오래 잘 되지 않으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우리말 호선으로 보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요. 만약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요. 올해요.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요. 만약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요. 올해요.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 경우에 앞으로 한국말식으로 하게 되면 문장이 완전 뒤죽박죽 되어버리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가진 말들은 또는 새로운 절의 내용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은 무조건 문장 뒤로 다 보내시는 것을 습관화 들여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좀 전에 말했듯이 만약 농사가 올해 잘 되지 않으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습관을 들여놓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영어가 와야 돼요. 그죠? 이건 한국어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영어를 빨리 친숙하게 내 머릿속에 그러한 영어식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주어 동사를 먼저 놓는 연습을 습관화 되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첨가에 만약이 붙은 경우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식 어선으로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요. 만약 당신이 바꾼다면요. 당신 생각을요. 당신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요. 만약 당신이 바꾼다면요. 당신의 생각을. 자, 이제 마지막 문형의 아무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첨가의 아무리입니다. 영어에서는 though, although에 포함될 수 있겠죠.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우리말로 우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식 어선으로 가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보다도요.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요. 노력을요. 현재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보다요.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요. 노력을요. 자, 이제 마지막 30번째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첨가에 뒤에 아무리라고 붙은 경우입니다. 아무리 그녀가 그 제품을 추천했지만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교환을 원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그 제품을 추천했지만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교환을 원했습니다. 영어식 어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원했습니다. 교환을요. 아무런 대가 없이요. 아무리 그녀가 추천했었지만 그 제품을 나는 원했습니다. 교환을요. 아무런 대가 없이요. 아무리 그녀가 추천했었지만 그 제품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30개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교재에는 보게 되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거는 우리가 아이도케 지금 1권에서는 일반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저희가 세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인적으로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저 책이 내용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습자인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어 동사 첨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첨가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총 30가지.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인 형태와 변형된 형태까지 합치게 된다 그러면 한 15개 정도가 될 거예요. 이 기본 형태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막 이렇게 섞어보기 시작하면은 이 15가지의 기본 형태, 그 다음에
1개, 15개, 2개가 30개인데요. 이 30개가 이제 섞이기 막 시작하면은 수백 개의 문장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의 형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되게 높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영어에서도 주어, 동사만으로 끝나는 문장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주어, 동사 가지고 있는 문장에 대한 언어적 특성도 존재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정보들이 사용되어져서 문장이 구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지금 만약에 나한테 다른 복잡한 구문 좀 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여기 방금 알려드렸던 요 기본적인 30개의 구문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매우 효과적이고 그리고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영어와 친숙해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활용해 가지고 말을 할 때 상당히 버겁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거는 영어로 뇌신경망이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실천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실천사항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혼자 걸어간다거나 혼자 생각한다거나 이럴 적에 상황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묘사하고 자기 감정을 묘사하고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매일 하루의 자신을 마감하면서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꼭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주요 표현들은 꼭 발치해 가지고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도 영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영어식 어순으로 생각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심리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는 것도 궁리를 하는 것도 영어식 어순으로 하십시오. 영어를 하겠다고 시작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하루도 늦추지 마시고 한순간도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영어식 어순으로 한국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를 전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쌓입니다. 파일 투 파일처럼 파일이 쌓이듯이 하나씩 하나씩 마치 먼지가 쌓이듯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인 무의식이 여러분의 나중에 언어 실행을 할 때, 영어로 말을 하거나 영어로 표현을 할 때 이것이 작동을 일으킵니다. 즉 쌓인 것이 없을 때는 계속 지금 쌓이게 해야 되겠지요.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는 습관이 운명을 좌우하듯이 여러분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형성시키는 뇌신경망이 가장 지금 현재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고도 당부드리지만 여기서 좀 더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요 30개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영어식 어순으로 묘사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것의 다음으로 28쪽의 뒤에 나와 있는 이제 개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아가는 걸 들어보시게 되면 한결 쉽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학습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음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게 좀 벅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많이 복잡해졌네 라고 느끼시면 이건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결에라도 누가 툭 치면 영어식 어순으로 말이 나올 정도로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개인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짧게는 한 2, 3일, 길게는 한 일주일간 아주 집중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내 몸에, 내 입에, 내 머릿속에 익을 때까지요. 오늘 수업 시간에 당부하신 말씀대로 30개의 구문은 가장 간단한 구문이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또 일기도 써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해봅시다.